서울의 핫플레이스 해방촌을 아시나요? 오르막길의 좁은 골목, 인적 드문 윗동네에는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게 봉사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봉사라는 단어보다 저희는 함께 살아가자. 내 것을 남기지 않고 전부 남에게 나누는 삶.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 해방촌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김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해방촌 수호천사 김성수 씨를 만났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닭 요리가 맛있기로 소문난 식당. 주인인 성수 씨가 부지런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 배달 나갈 준비를 하는 걸까요? 쪽방촌이라는 소외계층들이 계셔요. 거기 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평소에 저희가 한 달에 2번 200인분씩 도시락 나눔을 가는 곳이기도 한데 평일에는 도시락 못 드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집만 몇 군데 잠깐 가고 있습니다. 누나 계란말이랑 닭갈비 좀 지금 만들어주세요. 네. 저희 이 가게는 저랑 사촌 누나랑 운영하고 있어요. 누나도 예전부터 어릴 적부터 꿈이 고아원 활동하시는 고아원 차려서 아이들 돕는 게 꿈이시라서 저랑 같이 5년 전부터 같이 이 가게 운영하면서 수익금으로 나눔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식당이었다면 한 그릇이라도 더 팔기 위해 바빴을 시간. 오누이는 이웃에게 나눌 도시락을 쌉니다. 심지어 장사에서 나온 수익은 전부 봉사에 사용한다고요. 동생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나눴으면 좋겠다고 동생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 작은 주방에서 한 요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한식으로 온정을 나누는 것. 오누이가 남을 돕는 법이라는데요. 선생님 다녀올게요. 날씨 가리지 않고 배달하는 도시락.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닭갈비랑 계란말이거든. 네, 잘 먹겠습니다. 추운데 괜찮아요? 네, 해방촌의 끝자락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자주 오시기도 하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갖다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죠. 이 추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수 씨가 눈물을 훔치는데요. 동정이나 연민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마음이 갈 뿐이라고요. 갑자기 당뇨 합병증이 와서 중환자실에 실려가기도 했고 그러다가 헤매다가 노숙자 생활도 어쩌다 보니까 여기저기 2년 정도 지내다가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하늘인의 하늘음 재단을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참 고달팠던 서울살이 기댈 곳 하나 없이 헤매던 성수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만큼 외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사촌 누나가 매일 도시락을 싸줬다고 합니다. 그때 일어난 작은 기적. 바로 따뜻한 음식 덕분에 성수 씨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오누이는 한식 봉사를 결심했죠. 이렇게 우리 손으로 벌어서 힘들지만 이렇게 벌어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안 도라면 안 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가슴 한 곳에 봉사의 꿈을 품고 있던 명희 씨. 식당을 차리며 꿈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랑 같이 봉사활동하고 유기농 활동하고 이제 밤나눔도 같이 하면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계란말이 나왔습니다. 가족 같은 봉사 단원들의 방문. 만들어서 누구한테 준다? 뭐 이런 게 되게 요즘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하시는 걸 보면서 되게 저도 많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하세요? 12월 7일. 12월 7일이요? 12월 7일, 8일 쪽방촌이고 선물 겸 음식이죠. 연말에 또 엄청 여기 계신 분들도 6년째인데 그런 분들이 요즘 분들이 말하는 선한 영향력 그런 봉사에서 음식점에서 좋은 인연이 돼서 선한 영향 봉사로 이어진다는 게 정말 큰 행복이자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식당이 성수 씨에겐 그저 천국 같습니다. 각박한 도시에서 마음 맞는 이들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죠. 그러나 그 안온함을 만끽할 여유가 오늘은 없습니다. 유난히 북적이는 식당 앞,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오늘은 여럿이 모여 봉사하는 날, 성수 씨와 태국 대사관이 힘을 합쳤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눔 행사 중인데 오늘은 태국 국제대학교 학생들 41명이 저희 김장 나눔 봉사에 참여하게 됐어요. 김장 봉사를 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태국 봉사 단원들. 오누이가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데요. 와 너무 잘했어. 손댈 게 없네. 양념에 절인 배추를 버무리면 끝. 이렇게 손을 보태줄 이들이 없다면 이 많은 김치를 나누는 건 꿈도 못 꿨을 터. 함께하면 고단함도 덜어지고 작업이 한결 수월하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관광 대신 봉사를 택한 태국 청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I'm fortunate enough to be, here in Korea and, fortunate enough to have a trip to Korea. But then there are less fortunate people who, will definitely find benefit in, getting kimchi and getting food. So it definitely helps me, to know that these people are going to be eating well with, my help. 봉사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죠. 소외된 이들이 있는 곳까지 환하게 비춰줄 수많은 등불이 켜졌습니다. 자, 준비 완료! 그럼 이제 빛을 비추러 가볼까요?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요즘 세대에는 함께 한다는 걸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가끔씩이나마 10명이든 20명이든 저희는 이제 같이 신청받는 대로 약간 힘들긴 하지만 이런 때가 참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움직이는 봉사단.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네, 오늘 태국 학생들과 한 김치를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저희 나눔 받으시는 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출발하는 중이에요. 언제나 가기 힘든 길을 택하는 성수 씨. 작은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모인 쪽방촌에 갑니다. 길이 좁고 험하면 어떤가요? 마음이 있다면 못 갈 곳은 없습니다. 포기할까 하다가도 다음날 그분들 만나면은 다시 웃으면서 시작하게 되고 하루 끝날 때 되면 너무 아파서 포기하고 싶다가도 다음 날이 또 이어지고
매일 살아나고 포기하고 그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픈 것처럼 마음을 쏟고 함께 울고 웃은 세월. 더 해줄 게 없다는 현실에 부딪혔던 날들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내가 도움받고 느낀 온기를 기억합니다. 그럼 발이 절로 움직인다는데요. 어머 안녕하세요. 김치 가져왔어요. 아이고 무거운데 이거 갖고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네. 아니 무거 내가 아니 같이 들려. 두 번째 엄마예요. 저희 봉사할 때 서울 쪽방 상당소에서 저희가 도시락 제공해서 도시락 나눔했었는데 엄마가 쪽방에 사시면서 거기서 같이 봉사하시고 여기 쪽방에 계신 분들 같이 도와주고 계세요. 다들 잘 계세요? 네. 삼촌 여기 김치 좀 받고 사진 좀 찍고 가세요. 잘했네. 네, 오늘 저희 태국 학생들이 와서 김치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도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내 몸보다 먼저 다른 이들을 챙깁니다. 누군가는 왜 이렇게까지 봉사하냐고 묻는다는데요. 부디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기를 서로 그거를 주고받는 김치를 주고받는다기보다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거친 세상을 헤쳐나아가야 할 이들의 마음에 등불 하나 밝혀주고 싶답니다. 첫날에 약속했던 것이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자, 후회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주변 분들에게 최대한 다가갈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곳, 식당 온우이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성수 씨와 명혜 씨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부디 희망의 꽃이 피어나기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무언가에 푹 빠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첫눈에 반해 정신없이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가기도 하죠. 인생의 몇 안 되는 순간이라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 순간의 느낌을 믿고 업을 결정한 여자가 있는데요. 그이가 경옥 씨, 곱고 편한 길 대신 가고 싶은 길을 택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청자 작업을 하고 있는 최경옥입니다. 평생 청자 도예가로 불리고 싶다는 경옥 씨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전년의 도자기 예술을 이어가고 있는 곳 경기도 이천시 도예촌입니다. 전통 도예의 명맥을 잇는 도예가들의 작업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리고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예가 최경옥 씨의 공방을 찾았는데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작업을 한다는 마성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있을까요? 디테일 좀 보세요. 기본적인 청자의 틀을 좀 벗어난 판성형으로 제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자기를 만든다고 할 때 흔히 떠오르는 기법이 있죠. 바로 물레 성형입니다. 그런데 경옥 씨는 그 틀에서 벗어나 판을 밀고 재단에서 붙여 성형한 판성형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의 감각이 중요한 기법이기도 하죠. 요거는 저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그 고려청자 운항문 매병을 이제 스탠딩에서 이제 벽면으로 옮겼죠. 국가유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액자 작품. 좋은 기운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품고 있는데요. 주로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에서 영감을 얻는 경옥 씨. 다양한 선택지 중 왜 청자에 꽂히게 된 걸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느 날부터 이런 우리 전통 청자가 소외되고 있는 걸 느끼게 되고
좀 너무 안타까운 이제 마음이었었는데 이걸 어떻게 조금 더 현대적이고 좀 색다르게 표현하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죠. 처음 마주하고 오랜 시간 눈길을 빼앗긴 청자. 고려 청자는 기술과 무늬가 독창적이고 섬세하고 미묘한 매력을 풍깁니다. 그 푸른 빛깔에 사로잡혀 반평생 청자를 작업하고 있다는군요. 공들여 만든 청자 상감 모란 문병으로 대한민국 청자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경옥 씨. 여성으로서는 처음 받은 상이랍니다. 처음에 그 연락을 받고 그냥 입선했는 줄 알고 입선이군 했는데 마지막 자막에 대상입니다. 진짜 가슴이 터질 듯이 너무너무 좋았죠. 이거 정말 나 대상 맞나 싶을 정도로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에 기뻐하기도 잠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청자 작업에 몰두하기로 결심을 했다는데요. 축하받는 자리도 좋지만 공방에 와서 조용히 작업을 할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편안합니다. 여기 사각사각 소리 들리시나요? 칼이 이렇게 지나갈 때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처음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건 25년 전의 일입니다. 의류업계에서 일을 하다 도예가 집안에 덜컥 시집을 온 젊은 처자. 시부모님도 남편도 전부 도예가였다고 하는데요. 자기와의 운명은 그때부터였죠. 저는 잠들기 전까지는 온통 도자기 생각만 해요. 결혼 이후 매일 공방에 출석한 경옥 씨. 지금 하는 작업도 시아버지에게 배운 상감 기법이랍니다. 무늬를 파고 그 속에 재료를 삽입하는 방식이죠. 기포가 없이 넣는 게 관건이거든요. 여기 기포가 생기면 나중에 구워 나왔을 때 구멍이 생겨요. 이렇게 다 채우면 어느 정도 이제 좀 건조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채워줘야 돼요. 고려 청자 기술이 최고로 인정받을 때 빛을 발한 상감 기법. 엄청난 섬세함을 요하기 때문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실력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을지 감히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게 또 한 번 파다 보면 거기에 또 몰두하다 보니 그냥 죽기 살기로 했었죠. 그냥 될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작품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희열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고 도자기에 몰두한 25년. 돌아보면 이곳에서 생긴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합니다. 아무 연고도 없던 이천에 시집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향은 경기도 완성이에요. 저희 옆집에 중국집이 있었는데 그 중국집이 저희 남편 잠시 후 사촌형, 이종 사촌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소개를 시켜주셨죠. 어쩌면 경옥 씨의 운명이 아니었을까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인생길. 여기는 이제 장작으로 떼는 전통 가마 보러 갑니다. 도예가가 되고 처음 가본 곳이라고 하는데요. 도자기를 만들지 않았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공간이었을 겁니다. 여기가 저희 이제 가마 수성하는 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방식으로 도자기를 구웠습니다. 도예인들의 옛 작업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곳. 우리 조상들은 전통 가마를 이용해 도자기를 구웠는데요. 이 과정으로 탄생한 작품은 희소성을 지니기 때문에 전통 도예 작가들이 선호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불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공기가 이제 데워지면 한 칸 한 칸마다 이 장작을 넣고
이제 온도를 높여서 유하게 녹을 때까지 밤새 24시간 이상 불을 뗍니다. 경옥 씨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시부모님을 통해 숙련했지만 여간 다르게 힘든 가마가 아니랍니다. 근데 이곳에서 작업하는 이유는 뭘까요? 또 힘들여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다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구워서 나왔을 때 좀 완성도가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 참 좀 보람도 느끼고 희열도 느끼고 그렇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완벽한 작품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 어서 오세요. 그래요? 경옥 씨의 공방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익숙하게 맞이하는데요. 그릇을 사러 온 손님은 아닌 것 같죠? 그 차도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오랫동안 하셨어요. 이제 우리 남편하고도 이제 선후배님 사이시고 정말 배울 점도 많고 제가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깜짝 손님의 정체는 이웃 도예가였네요. 성만 씨는 도예 선배라고 하는데요. 동료의 시점에서 본 경옥 씨는 어떨까요? 최 선생님 밑으로 이렇게 보면 조각자가 없어요. 이 시대의 마지막 조각사. 배우려고 그러지 않죠. 왜? 돈이 안 되니까. 월급이 적어요. 수입도 적고 그러니까 누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으로 진짜 조각자가 없어요. 돈과 명예를 쫓았다면 진작 포기했을 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도자기에 대한 열정 덕분일 겁니다. 그리고 숨은 공신 남편의 이해도 한몫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신혼 초에 이제 처음 결혼해서 신혼 첫날 그날부터 저는 이제 저녁 먹고 작업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10시, 11시까지 안 들어가요. 너무 재밌는 거에 신기하고. 그 좋다는 신혼기간 내내 공방에서 살았다는 경옥 씨. 오죽하면 남편 기성 씨가 서운해했다고요? 팔자라니 알고 사는 거지 뭐. 그걸 어떻게 팔자라니 알고 사는 거지 뭐 어떻게. 말은 이렇게 해도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죠. 응원에 힘입어 생활자기까지 제작을 하고 있다는데요. 현대적인 그릇의 전통 문양을 접목시켜 우리의 것을 알리는데 힘을 쓰고 있다죠. 최근 그 노력이 통하는 일이 생겼답니다. 지금 상영총자 특별전이 오늘부터 열리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래서 지금 거기 가는 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직접 만든 작품을 판매 전시하게 됐다는데요. 국보급 작품을 공부차 관람하러 오던 곳에 내 작품이 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박물관에 연이 닿은 게 영광이라 하는 경옥 씨. 지금은 2잔만 있지만 이게 시작이라고 하니 두근두근 설렌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저희 그 국보에 보면 참외병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굽다리 부분이 이런 주름치마 모양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만든 잔입니다. 많은 인기 덕분에 금세 품절. 재고를 채워놓고 오는 길에 다른 도예가들의 작품을 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좀 설레요. 정말 좀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흙을 만지며 살아온 반평생. 이제 제법 다 배웠다 싶을 법도 한데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경옥 씨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도자기를 빚고 있을까요? 새로운 작품에 또 열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거고요.
청주에 대한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도예가로서 이름을 남기기보다 우리의 것을 알리는 데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싶다는 그녀. 그 겸손한 말에 품고 있는 잠재력이 돋보입니다. 경옥 씨의 꿈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왠지 꿈꾸는 곳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 좋은 확신이 듭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귀여운 녀석들. 하지만 이곳에 오기 전에는 다양한 이유로 길거리를 떠돌았다는데요. 갈 곳 없던 유기견들을 품어주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내어줬다는 오늘의 주인공. 쭈쭈. 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치유가 되고 제가 의지하게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강아지와 함께 있을 때 마음도 긴장도 사르르 풀린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에서 구조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김규령이라고 합니다. 강아지의 행복을 찾아주는 김규령 씨의 여정에 함께 해볼까요? 경기도 김포시, 도심에서는 떨어져 인적이 드문 마을. 사람은 없어도 약 20마리의 강아지를 돌보느라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규령 씨. 제가 나와서 저기 실내 배변하는 중인데 잘 안 나와요. 여기서 안 그러면 계속 참을 테니까 여기서라도 싸니까 갈아줄 수 있어서. 산에 방치되거나 길가에 버려진 개를 구조하다 보니 이곳에 있는 개들은 주로 대형견이랍니다. 일터로 향하기 전 간단히 사료 배급과 청소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다죠. 주변에서는 늘 열심히인 규령 씨를 보면 지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데요. 아이들이 표정이 없는 것 같지만 표정이 많이 밝아졌거든요. 사람을 무서워하던 아이들도 이제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근데 아이들은 털부터가 윤기가 달라져요. 케어를 받고 사랑을 받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고 이제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4년 전 우연히 유기견 봉사를 시작했다는 그녀. 강아지들과 함께하며 느낀 것은 우리가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했지 강아지들에게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라는데요. 돌보던 강아지를 입양시키기 위해 훈련소에 보내는 날이랍니다. 입양 가려면 어쨌거나 사람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 손 타고 사람하고 친화적으로 배우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배우려고 훈련소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교육받고 생활하면서 그런 거 하려고. 규령 씨의 이런 마음을 알 리 없는 이 녀석. 그저 이 상황이 낯설게만 느껴지는지 케이지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데요. 넘고 뛰고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안에 들어갑니다. 날 잘 갔다 와. 넘어. 나 갈게. 괜찮아. 이거 먹어. 엄마만 괜찮아. 짧게 보내시는 거지만 되게 그래도 마음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쵸. 눈물 날 것 같아. 이곳에서 함께한 시간에 비하면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이 좋지 않은가 봅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꼭 필요한 이별의 시간이라죠. 잘 훈련 잘 받고 와서 빨리 좋은 가족 찾아서 집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연남이 너무 손을 안 타는데 그런 점이 아쉬워서 잘 되면 좋겠어요. 잘 하고 오면 좋겠어요. 분주한 오전 시간이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아이고. 하루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일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아이들 케어하시는 봉사 모임이죠. 다 이제 개인적으로. 날이 추워지면서 사람의 손이 더욱 필요로 해진 보호소. 오늘 할 일은 견사위, 지붕을 만들어 눈과 비를 막아주는 일인데요. 와, 다들 솜씨가 제법인데요? 훨씬 열악하고 안 좋은 데들도 많은데 여기는 다행히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조금 더 애들 좋은 거 해주고 싶어하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봉사 왔을 때도 늘 보람 느끼면서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맡겨주세요.
네. 일단 각만 잡아볼게요. 자, 일로 요번 자 끝에서부터 한번 맞춰볼게요. 봉사원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뿐이라는 주인공. 혼자면은 정말 어설프고 애들 더 힘들었을 텐데 다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삼삼오오 모여 손을 보태 하나의 일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들. 추울 법도 하지만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마무리해야 마음이 놓인답니다. 이렇게 계속 그 학대당하고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 제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생명 있는 친구들이 좀 존중받고 사랑받고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힘든 일을 왜 하냐고 누군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마음이 부자가 된 규령 씨의 이야기였습니다.